아마 지금 업비트가 해킹 때문에 이제 가두리 양식이 됐는데 입출금을 막아놓고 거기에서 막 떡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죠. 한번 봅시다. 어우 디마케 좋아. 자 이거 오더북 한번 볼까요? 개당 한 200원 정도 하는데 7,000 얼마나 될까? 와 사람들 진짜 많이 달라붙었나 보다. 230 곱하기 몇만 개죠? 2,000개? 46만원. 이거 되게 위험하죠? 완전 소액으로 뭔가 해볼 만하긴 한데 거액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된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유동성이 없죠 지금. 네. 자기가 원할 때 사서 자기가 원할 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한 10만원, 20만원은 거뜬히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파는 쪽이 장난 아니에요. 이 디마켓이라는 암호화폐 처음 보는 건데 파는 쪽은 그래도 오더북 제법 있어요. 막 만개 단위로 돼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디마켓을 팔아갖고 원화로 바꾸는 쪽은 좀 얇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원화로 못 바꾼다 물려갖고. 이 유동성 없는 애들 위험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좀 해보고 싶으시면은 소액으로 하세요. 거액으로 하면 진짜 된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난 저가에 샀어. 근데 고가에 못 팔아. 왜냐? 유동성이 안 돼. 된통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하세요. 하실 거면은. 야 이거 뭐 가두리 쳐주니까 아주 그냥 업비트에 있는 이 이거 뭐야 이거 다 장난 아니네. 야 아주 신났어요. 그냥 가두리 쳐주니까 다 벌떡 일어났어. 심장 정지했던 애들이 다 일어났네. 시뻘겋네요 다. 그 노래가 생각난다. 빨갛게 물들었네. 이게 생각나네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투게더도 맛있는데 빙그레 해피투게더 되게 올드한 그 바닐라 맛이 대부분 싫어하는데 저는 그 올드한 맛이 좋더라고요. 솔직히 베스킨라빈스 바닐라 아이스크림보다 투게더가 더 맛있어요. 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해킹은 사실일 겁니다. 저거 속이기 힘들 거예요. 잠깐만요. 기사 검색 좀 해볼까요? 기사 얘기 나왔는지 볼까요? 조사 나가겠네요. 조사 나갈 것 같습니다. 기사에 나왔네. 접수하지 않았다고? 네, 접수했을 줄 알았는데 접수 안 했네요. 해킹 신고 접수 안 했다고? 허허, 이거보다 더 최근 기사 없나요? 저녁 4시 반 기사인데? 아, 신고했네. 했네요. 네, 더 이따 나온 기사인데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럼 조사 나갈 수도 있어요, 기사가. 역시나 보이시죠? 네. 범인을 찾은 적이, 그치. 범인 못 찾기 힘들겠지 이거. 띠리디띠. 네. 조사 나갈 걸로 보이네요, 기사에서. 네, 신고도 했다고 하니까 나갈 겁니다, 조사.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업비트가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냐. 가능성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털린 척 해놓고 사실 알고 보면은 본인들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가능성만 다 열어놓고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한지 얘기했을 때 그것 또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은 아닌데 쉽지는 않아요. 진짜 흔적을 안 남겨야 돼, 흔적을.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법정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탈세나 자금 세탁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가능은 하겠다. KYC를 안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보내놓고 이제 세탁해서 갖고 오면 되긴 하겠네요. 그거 가능하겠다, 충분히. 범인이 업비트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작극일 수도 있어요.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워낙 이런 민감한 얘기들은 그냥 내용을 정확히 안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덜어 있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지 업비트가 자작극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지 아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작극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덜미 잡히면 진짜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은 완벽 범죄해야 되는데, 일단은 흔적을 안 남기고 한다. 쉽지 않을 텐데. 북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막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계시나요? 막 기사 보면은 뭐 우리나라 업체가 막 북한에 털렸네. 그리고 막 UN 발표로 막 북한이 해킹 엄청 한다고 하고, 막 미국 맨날 북한이 여기저기 해킹하고, 뭐 미국의 소니 픽처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해킹 되게 많이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거 그냥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자작극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 목적, 뭐 정치 이유, 뭐 정치 진영 이런 논리 다 떠나서 증거가 있어요.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업계에 있어서 얘기 들었는데 증거가 있어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국내 기업들 해킹했을 때 그 중에 몇 군데 북한이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북한 애들이 해킹 잘해요. 능력자들이세요. 아주 그냥. 업비트 사용 중인데, 애드리님 질문이죠. 계속 믿고 사용해도 될까 하시는데, 거래소 사용은 물론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는 해킹을 안 당해야지 가장 좋은 거래소겠죠. 근데 그 다음 차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킹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해킹이 절대로 안 당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리는 100% 해킹이 안전하다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사기예요. 저는 그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기예요. 해킹을 100%안 당하는 곳이 존재한다? 다 사기입니다. 나는 해킹 안 당할 수 있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인터넷 절대로 안 써. 컴퓨터를 안 써.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기기 아무것도 안 써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안 쓸 수 있어요. 하물며 스마트폰이라도 쓸 거고, 그리고 뭐 네이버 계정이나 다음 계정 이런 거 하나도 안 갖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는 그게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나는 해킹 100% 안 당한다. 다 뻥입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99%면 또 몰라도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는 게 바로 해킹의 세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킹을 누가 가장 안 당하도록 설계가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을 아예 안 당할 수는 없고, 만약 해킹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래소는 뭐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 특근법 때문에 얘기 나오고 있는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 그런 인증도 받아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보안 수준이 돼 있다라는 인증을 받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돼 있다는 인증을 받기 위해 그것도 받아놓고, 심지어 이제 해킹 당했을 때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우리가 피해 없이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다던가, 아니면 예치금을 항상 갖고 있다던가, 은행 계좌에 이 돈은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 고객들의 암호화폐 자산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에 이제 원화로 예치금으로 은행에 쌓아둔다. 이런 거 있는 데면 믿고 쓸만하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게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뭔가 이거를 커버해줄 안전장치, 보험이라든가 예치금을 뭐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런 안전장치 하나도 없는 거래소다? 그러면 좀 위험하죠. 해킹 당했을 때 걔네가 빤스러 나면 어떡해요? 우리 파산 신청하고 파산해버리면 우리 자산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근데 업비트가 뭐 있지 않나요? 한번 볼까요? 업비트 뭐 보험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화재 보험 가입된다는데요? 보험을 제공한다고? 별도로?
3만원? 뭐야, 이거는 개개인들 보험을 가입시켜준다는 거잖아요. 업비트 약간은 한 번 본 적 있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방송 때 업비트 약간을 본 적 있는 것 같거든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뭐 보험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객이랑 해당 기업이랑 그거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서, 일종의 계약서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회사의 의무가 있을 거예요. 회사의 의무, 뭐 해킹당했을 때 이런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봐야겠죠. 책임 제한.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의 위반을 상대방의 손해에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야, 이거 이거 악성 조항이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래요. 그러니까 해킹을 당했을 때 업비트에 고의가 없고 그리고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판단했을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야, 씨, 이런 건 진짜 독소 조항이네. 본조 2항에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준수로 인한 경우. 예, 독소 조항이네 이런 거. 그러니까 업비트 입장에선 필요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독소죠. 자, 회사가 회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불가항력적으로 해킹을 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해주면 여기에 대한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너무 약하다.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고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했고 전산실 보호대책을 갖췄고 암호키 관리 방안을 갖고 있고, 이 정보보안 사고 해킹 났을 때 그 대응 방안 어떻게 대응할 건지 체계를 갖춰놓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것만 해놨으면은 본인들이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 안 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너무 약해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죠. 이거는 진짜 오늘날 ISMS 그 정보보호관리책 있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한 오늘날 몇 개일까요? 제가 가장 최근에 봤을 때 130여 개 정도 됐거든요. 140개에서 그 정도 사이 되는데 항목이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보다도 훨씬 못한 약관이에요. 이거 너무 허술해. 이거는 진짜 너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업비트한테. 이건 되게 불만스럽네요, 이 내용은. 네. 빨리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법으로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네.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맞아요. 정주님도 저랑 지금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빨리 규제가 들어와야 돼요. 법이 들어오고 규제가 들어와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솔직히 정보보안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저랑 동의를 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정보보안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의 그 고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할 때 고충이 있을 거라, 아마 업비트의 이 정도의 약관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너무 약해요. 네. 요것만 7개만 대비를 했으면은 그냥 본인들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난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라고 약관에 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좀 그래요. 이거는 너무 약해. 얘네들의 의무가 너무 약해요. 이거는. 이런 약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저한테 이 관련해서 업비트가 안전한지 질문 주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업비트가 됐든 빗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회원과 해당 기업 간의 이제 이 계약서죠, 일종의. 이 약관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 그러니까 고객한테 어떻게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지, 그걸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해킹을 절대로 안 당할 거래소를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킹을 최대한 안 당할 정도로 잘 관리하고 있는 거래소 찾으세요. 뭐 어떤 거래소가 우리는 해킹 100%안 당합니다, 이딴 소리 하면 그건 사기예요. 그런 거래소가 어딨어 세상에. 그러면 모든 정보 보안을 거기에 맡기면 되겠네. 미국의 펜타곤 이런 데가 그런 업체 찾아갖고 거기다 정보 보안 맡기면 되겠네요. 100%안 당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으니까. 예, 개뻥이에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예, 얼마나 해킹을 안 당할, 그러니까 최대한 안 당할 수 있도록 하느냐, 예, 그렇게 돼 있느냐,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100%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개인이 소송 걸어도 힘들어요. 이거 약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약관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요. 만약에 이거 하실 거면은 이제 막 이런 사태가 나가고 소송 얘기 나오기 전에 이거 약관부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돼.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의 제기해갖고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만스럽습니다. 너무 업비트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유리해요, 업비트한테. 추천해줄 거래소가 있냐고요? 딱히 없습니다. 문제는 저도 업비트 쓰고 있어요. 네, 전에도 제 개인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업비트가 그나마 국내에서 나은 것 같아서 업비트를 쓰고 있어요. 아, 저 화낸 것처럼 들리셨나요? 그렇게 화 안 냈는데? 제가 좀 무서운가 보죠? 후훗? 아, 공정가치요? 네, 글쎄요. 빗썸이요? 빗썸은 해킹 많이 당했잖아요. 정말 빗썸에 고생하신 분들, 거기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팩트는 팩트니까. 예, 객관적으로 이미 해킹을 3번인가 4번인가 당했잖아요. 좀 문제가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해킹을 계속 당한다? 그럼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다시 한번 그 업비트래, 빗썸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못 믿겠어요. 빗썸은 해킹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하드월렛이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낫죠.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내 계정이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노출돼서 해킹당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이 아닌, 그러니까 즉 지금같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내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내 자산이. 네. 그게 단점이죠, 거래소에 보관했을 경우. 반면에 개인 계정 또는 하드웨어 월렛, 어차피 동일한 개념이니까 하드웨어 월렛도 그냥 시크릿 키를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계정은 그냥 개인 계정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개인 계정에 보관할 때는 전적으로 모든 게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 그거는 장점이죠. 단점은 뭐냐?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바로 해킹 당한다. 이런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보관을 어디에 하냐, 그거에 따라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본인이 혼자서 관리가 좀 힘들면은 괜찮은 거래소에다가 보관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아는 것도 제법 있다 하면 개인 계정이 훨씬 날 수도 있어요. 해킹 당한 만큼 연말에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작극 확률이 실제 해킹 확률보다 높을 듯. 글쎄요. 비지님 얘기하신 거는 좀 동의하기가 힘든데, 해킹 당했다고, 해킹이 어차피 본인들 잘못인데 해킹 당했다고 세금을 덜 내나요? 그래요? 전 처음 듣는 얘긴데? 그거는 좀 사람들이 만들어낸 약간 잘못된 얘기 아닐까요? 해킹 당하면 세금을 덜 내요? 처음 듣는 얘긴데? 뭐가 있을까요? 해킹. 그러니까 화재. 만약에 어떤 회사에 화재가 났어요.
약간 해킹하고 좀 비슷하죠. 완전 성격이 동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회사에 유형무형 자산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증발하는 거잖아요. 화재 사고가 나면은. 그러면 세금을 그 연도에 조금 내나요? 되게 궁금해지네 갑자기. 화재 세금. 세금 절약하는 자동차.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돈을 조금 번다고요? 글쎄, 재무적인 걸로는 일단은, 그러니까 어차피 재무제표를 작성하잖아요. 네, 재무제표를 작성할 텐데 어차피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손실은 또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하겠죠. 근데 영업이익이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낸다. 그거는 저도 확신은 못하겠어요. 회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회계사 있으신가요? 되게 갑자기 궁금해진다. 저도 좀 알아볼게요. 자, 아는 회계사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저 비지님이 얘기를 꺼내갖고 저도 궁금해져갖고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세금 책정이요? 디테일한 건 몰라요. 저도. 제가 뭐 회계사나 또는 세무사도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몰라요. 저도. 심지어 그 뭐지? 저희 개개인들 연말 되면 정산하잖아요. 세금 관련해서 정산하는데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도 솔직히 잘 몰라요. 네. 뭐 우리한테 일반 개인들이 알아야 될 필수 정도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막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알면은 뭔가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항목별로 막 나뉘잖아요. 카드 쓴 거랑 현금 쓴 거랑 막 이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연말정산 때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다 잘 알고 있으면.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연말정산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룰이, 저 그것도 잘 몰라요. 이제 연말정산 돼서야 그때서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나서 야 이거 좀 작년에 비해 뭐가 이상하다 하면은 그 부분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바뀐 건지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돈은 루머 있잖아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랬다. 근데 뭐 확인해보니까 진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또 모르는 거죠. 확인해볼게요. 제가 그쪽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도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잘 알겠죠. 세무사가 가장 잘 알겠네. 물어볼게요. 디마켓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네, 10억 넘으면 15억이 된다. 그렇게 힘들어요. 아까 유동성을 보셨잖아요. 물려요. 그만한 액수 넣으면은 물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현금화를 못 시켜요. 저가에 사도 적당히 해야 돼. 할 거면. 물론 이제 용감하신 분들은 막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라면 안전빵 할 것 같아요. 지금 유동성이 좀 잘 변하는데 이거 끼켜야 1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도 못 넘는 유동성이거든요. 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거 괜히 거액 들어가면은 물릴 수가 있어요. 잠깐 기분 좋았다가 현금화를 못 시켜서 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건. 광태기님 얘기 공감 많이 된다. 한 100원 넣으면은 150원은 확실히 만들 수 있겠네요. 된다고요? 지금도 봤는데? 안 되던데? 지금 유동성이 그 정도까지 생겼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사실 관심 없어서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 자꾸 얘기 나오니까 한 번만 더 볼게요. 어딨냐? 디마켓? 봅시다. 야 방금 전에 300원 넘었던 것 같은데 쭉 빠졌네. 자 보죠. 여기 103개, 8000개 막 급변하죠. 358개, 지금 또 3만개, 4만개. 이거 되게 급변하는데 봅시다. 그냥 잘 쳐줄게요. 한 2만개 쌓여있다고 가잖아요. 지금 보면은 막 700개, 뭐 2000개 막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제가 그냥 후하게 쳐줄게요. 이거 지금 떨군다. 다 던지고 있네. 던지고 있네요. 막 던지네.
다 던지네요. 끝났네.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던지고 있네 지금은. 자 볼까요? 한 2만 개로 계산할게요. 2만 개 곱하기 271원 500만 원대.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못 넘어요. 1000만 원은 잘 못 넘어 유동성이. 예. 그걸 감안하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완전 저가가 아니면. 갑자기 빗소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래요? 저 거래소 잘 안 들어가갖고 1000만 개로 유지하고 있네요. 코인스페이츠는 아까 봤고, 예. 약간 어제보다는 줄었네. 어제보다는. 여러분들 아까 정정 하나 할게요. 정정. 아까 피나블이랑 알리페이 파트너십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본 기사랑 다르게 여기는 그 내용 적혀있네요. 아까 기사 내용은 솔직히 이제 피나블이 알리페이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이 도달 범위 확장시키는 얘기만 있었는데, 다른 기사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기사를 보니까 여기 돼 있죠. 알리페이의 레미턴스가 확장된다. 뭘 통해서? 피나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알리페이도 쓴다는 거예요. 피나블을.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서로의 이 레미턴스 서비스 도달 범위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그럼 뭐다? 알리페이가 거꾸로 피나블한테 부탁했을 때는 간접적으로 리플렛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확실히 좋은 소식이네요. 이 부분은. 아까 기사에는 없던 내용이 있네요. 이 기사에는. 어메이징까지는 아니고요. 5000배? 5000배는 얼마예요? 지금 5000배 되면? 얼마냐 도대체? 상상이 안 되네. 자, 봅시다. 근데 제가 쫄보라 그런가? 이거 무서운데. 이거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거?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마이너 코인들 갖고 이거 하시는 분 계세요? 와, 아까 270 얼마였는데 250원까지 떨어졌어. 장난 아니다. 무섭다, 무서워. 야, 이 300원 넘어서 물리신 분들은 골로 갔겠네, 진짜. 앞이 깜깜하겠구만. 자, 그것보다 궁금한 거는 평상시에 이게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죠? 300만 개? 이때 호가가 100원대였잖아요. 얼마였어? 120원? 300만 개? 100원인데 300만 개? 한 3억 정도 됐네, 하루 거래량이. 그래도 제법 있었네. 3억 개나 됐으면은. 마이너치고는 꽤나 있었네요. 하루에 3억치나 거래가 됐다니. 2파 조정 중이에요? 한 번 더 쏘나요? 네. 하지만 저는 마이너 코인에 관심이 없어갖고, 저건 너무 도박이에요. 진짜 순수한 도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거 무서워서 손 못 댈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도박이거든요, 저거. 네. 근데 저런 건 푼돈으로는 할만한 것 같아요. 네. 위험하지 않게 적당히 그냥.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저 부분들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야말로 진짜 도박인지라 무서워요, 무서워. 한번 삐끗하면은 골로 가는 거죠. 아, 웃겨. 자, 어쨌든 이제 11월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4일 정도만 지나면 12월이 되는데 올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AMA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2017년에도 그렇고 18년에 12월에 둘 다 AMA가 있었어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랑 애쉬랑 둘이 나왔었고요. 12월 AMA 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모니카 롱이랑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렇게 둘이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패턴을 볼 때 올해 12월에도 AM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나오려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왠지 나온다면 리플 CEO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올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되게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올해 역시도 뭔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진일보하는, 그러니까 뭔가 리플사의 사업이 어느 정도 더 높은 궤도에 올랐다라는 뭔가 확정적인 그런 객관적인 팩트가 생기길 바랬거든요. 예를 들면 메이저 은행이 공개된다던가 ODLS는 뭐 이런 등의 비슷한 류의 소식들을 좀 기대했는데 왠지 올해 안에도 그런 소식 없이 2019년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 느낌에 그게 좀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짜증나거든요. 분명히 2018년 6월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어디죠? CB인사이트 나와갖고 인터뷰할 때 100%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면서 2018년 연말까지 메이저 은행이 엑스라피드를 쓸 것이다 얘기했던 게 작년 6월이에요. 1년이나 넘었어요. 이미 1년 하고도 무려 5개월 6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메이저 은행 공개된 거 하나도 없죠.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참 답답할 노릇인데 정말 이거를 만약에 2, 3년이나 이제 리플사가 XRP가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 2, 3년이나 더 기다려야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토 나올 것 같네요.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갈링이 세력 편이라고요? 아니 세력이 있기는 해요. XRP 펌핑을 안 해주는데 세력이 있어요 요즘에. 뭐 있어도 지금 할 생각은 확실히 없는 거죠. 지금 제일 메이저 코인 중에선 힘이 없잖아요. 세력 형님들이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 1년 안에 10불 가면 좋겠네요 라고 조경선님 얘기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만세 부르겠죠. 1년 안에 10,000원 된다고 하면은 다 여기서 만세 부를 겁니다. 10,000원만 가도 다 해피해질 거예요 아마. 리플 세력 없어요. 매집중. 세력이 물린 상황이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세력이 물렸을 수도 있겠죠. 조재현님은 2024년 이후에 기하급수적인 상승 기대해 봅니다 하시는데 좀 조정하시면 안 될까요? 2024년은 너무 먼데 5년이나 더 기다리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2년 정도는 좀 그래도 빡치지 않고 기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2년이 넘어서 3년 차에 접어든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은 그 멍멍이 색이 나올 것 같아 입에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멍멍이 색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근데 메이저 은행은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으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숫자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이저 은행이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NDA니까 적어도 이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 2018년 6월에 그렇게 자신있게 메이저 은행이 엑스라피드 쓸 거라고 2018년 말까지 해서 쓸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메이저 은행 어디가 쓰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걸 NDA라서 밝힐 수가 없다. 거기에 원하지 않으면 우리 밝힐 수가 없어요. 막 you know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좋습니다. NDA라 얘기할 수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쓰고 있는 메이저 은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질문도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 빵 이놈 진짜 그게 정말 아쉬워요. 그걸 그냥 메이저 은행이 있다고만 얘기하면 그래도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얘기 안 하니까 진짜 딱밤을 날리고 싶어요 정말. 아 정말. 근데 만약에 그 정도 얘기도 2년 3년 안에 얘기 안 한다? 아 진짜 피 말릴 거예요. 2, 3년 지났는데 은행이 ODA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그때도 몰라. 2, 3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완전 깊은 빡침이 올 것 같아요. 예. 근데 막 그때도 그 시점이 돼서도 NDA라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 이 얘기하면은 야 이 사기꾼아 이러면서 멱살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사기꾼아 장난하냐? 니가 그 얘기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얘기를 못해? 이러면서. 올해 언급 없이 넘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은행 이름이 메이저였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리프사 주식 살 수 있으면 리프사 주식 사갖고 IR 자료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로 요구를 하세요. 내놔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이게 주식이 아니라서 권리가 없어요. 얘네들 밝혀야 될 의무도 없고. 이게 단점 중에 단점이네요. IoT요? 2024년? 내년 수혜일 한참 남았죠.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민트님은 17년부터 기다리셨어요? 완전 조상이시네. 벌써 3년 기다리셨네요. 고통이 장난 아니겠다. 주총 갈 차비가 없는 주주. 리프사요? 상장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그냥 비상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나중에 적정한 시점이 되면 상장회사로 전환을 할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어요. 와, 순미수님도 17년부터 하셨어요? 조상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진짜 고통과 인내에 대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조상분이 지금 두 분이나 계시네요. 다 팔고 상장한다고요? 다 팔 때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텐데. 와, 진짜 대단하시다. 자, 17년 때부터 그 불장 때까지 겪으셨던 분들이면 이 엄청난 인내, 인고의 이 시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텐데 그 어떻게 버티셨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심적인 고통이 장난 아니시겠어요. 그것까지 보셨으니.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냐고요? 아니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르죠. 지금 아직 뭐 결정난 것도 없어요. 사실상 우리한테 아쉬운 거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이저는 이런 거 전혀 밝히지 않는 건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맞는데, 이거 ODL은 머니그램이 지금 잘 써주고 있잖아요. 사용량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거 보이시죠? 사용량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진행 상황은 꽤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 맞아요. 그래서 뭐 벌써부터 막 자손한테 물려줘야 되냐, 우리 생애는 행복한 날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굉장히 이르죠. 망할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락세도 아니고 상승세는 맞거든요, 비즈니스가. 좀 더 지켜봐야죠. 자식이 원수로 물려주기 싫다고요? 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것 좀 봅시다. 리프사 채용 공고 통해갖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몇 가지만 체크해보죠. 기존에 이제 인력 채용을 위해서 올렸던 것들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전히 구인 중인지 이런 것도 보고요. 새롭게 등장한 채용 공고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직원을 구인한지 보면은 좀 대충 상황 파악이 되니까요. 한번 보죠. 힘내세요. 17년도까지
쭉 지켜봤던 분들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생 끝에 꼭 낙이 오기를, 다 같이 그 낙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단은 지금 새롭게 생긴 게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엔지니어 뽑네. 이게 제 업무 쪽이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네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이게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정보반 쪽. 본사에서 근무하는 거네 이건. 그리고 없어졌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네, 리플렛 관련된 거 몇 개만 열어보죠. 비즈니스 분석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볼까요? 런던에서 근무를 하네요. 세일포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네. 네. 매터리얼, 리플렛 팀 멤버들한테 여기서 뭐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넘어가고 이거는 여전히 있네요. 네, SBI 리플아시아에서 이 통합 엔지니어 구인하는 거 아직도 있네. 아직 못 구했나 보네요. 이것도 여전히 있고 특별한 건 안 보이네요. 지금 상황에서 없네요. 특별히 인력관리 쪽도 뽑네. HR 쪽 프로덕트. 프로덕트? 원래 이 카테고리가 있었나요? 어디 보자. How to correctly emerging network play such as 텔코스? 이거 뭔데? 이거 뭐죠? 잠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ODL 엔지니어 얘긴데 이게 뭔지 처음 보네요. 이게 뭔데? 전기통신 얘기하는 거야? 텔코. 이게 뭔데? 텔코스 미닝. 데피네이션 이걸 볼게요. 텔코스. 텔레폰 컴퍼니. 잠깐만요.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이거는 패스. 그리고 OD에 관련된 엔지니어가 디렉터 말고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었거든요. 프로덕트 매니저도 잠깐만 볼게요. 똑같네 내용. 아까 똑같은 거 봤었나? 디렉터를 볼까요? 디렉터가 하는 일. 이것도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네요. 이것도 특별히 우리가 좀 챙겨볼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구인 광고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정보가 될 만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없네. 파트너 엔지니어? 없어요. 지금 뭐 특별히 우리한테 정보가 될 만한 건 없습니다. 평단이 4,300이라고요? 헐. 허허. 진짜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고생 끝에 낙이 오기를, 반드시 낙이 오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갑자기 막 할인 관련된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검은 날이 벌써 왔나요? 껌댕이 날? 맞나 본데 이거. 엄청나게 할인 소식이 막 쏟아지네요.
할인하니까 물건 좀 사라고 막 여기저기서 막 문자 이메일 쏟아지네. 더블이 아니라 이거를 뒤에 붙여야 승수로? 장바구니에 많이 담아놨다고요? 아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다양한 상황인데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17년 때부터 조상 같은 분들도 꽤 계시고 뭐 개개인 사정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뭐 평단가나 이런 것도 되게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리플이 회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잘해주면 좋겠네요. 이 추세로 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추세를 유지할 수만 있으면. 지금 보면은 사용한 지 3달 만에 이 정도의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다르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거 보면은 이거 보세요. 빗소는 스프레드에 가장 가까운 곳에 5만 개가 찍혀 있어요. 그냥 고정으로 5만 개 정도가 찍혀 있습니다. 엄청난 유동성이거든요. 보세요. 49,000개, 49,000개. 이 스프레드 갭 가장 가까운 곳에 5만 개씩 쌓여 있어요. 유동성이. 그리고 그 아래도 4만 개, 10만 개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요. 리플사가 끼어들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마켓 메이커들이 이 정도의 유동성을 형성해 준다는 거는 시장이 진짜 급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XRP가 어느 나라의 법정화폐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생겨난다는 거는 잘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급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지금 빗소에서 이렇게 됐던 것처럼 다른 지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필리핀의 코인스PH도 이 정도의 유동성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빗소가 성장하는데 한 3달 걸렸으니까 필리핀도 많이 써주면은 이 정도로 유동성이 성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지켜보면 리프사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뭐 별 얘기 안 했는데 또 벌써 2시간 정도 한 것 같네요. 시간 진짜 빠르네. 파키스탄도 가야죠. 자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들 같이 얘기 나누면서 여러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이 시간대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업송금이요? 기업송금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목요일도 하루 좋은 시작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바 내일 뵙겠습니다.